조갑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고법 형사 4부 재판장 김문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보다 징역은 1년이 늘었고 벌금은 20억 원이 늘었습니다. 보통 2심에 올라가면 형량이 줄어드는 게 관례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재판부의 이 선고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탄핵을 맞이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최순실에게 속았다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을 안 하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가리는데 외면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의 각종 출연 지원금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인데 1심은 검찰이 주장한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액 433억 원 중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최순실 씨가 받은 72억 원만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했던 영재센터 후원금도 16억 2,800만 원인데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은 25년을 다 살고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52년생이니까 지금 66세죠. 66세에 25년을 더하면 91살 된다는 얘기예요. 91살. 91살까지 살아야 형기를 마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 지금 평균 수명이 86, 7세 되니까 평균 수명보다 한 6년 정도 더 살아야 형기를 마칠 수 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판단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판단이냐? 법은 정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의. 정의는 공평하고 진실되고 해야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이냐? 재판부가 이 사건으로 탄핵을 맞이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문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성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당한 것도 억울하다.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하다. 직접 돈 받은 거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보고 반성을 하라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형량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과 광고는 지금 위헌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사과합니다 하는 사과 광고 이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양심의 자유에 거스르는데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반성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재판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재판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망갈 사람입니까? 거주가 불확실합니까? 증거인멸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은 6개월, 구속기한 6개월 아닙니까? 6개월 동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구속기간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런 재판은 결과가 뻔하다.
그러면 내가 나와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이런 재판에 참여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정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가지고 형량에 만약 보태했다면은 그것은 감정적 재판입니다. 감정적 재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경수 경남도 지사는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기각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기각 사유가 영장 담당 판사의 기각 사유가 현직이 도지사고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왜 그 기준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재판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권 유린 사건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두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평등권입니다. 헌법에 적혀 있는 게 평등권 아닙니까? 권력을 놓은 권력을 법에 의해서 박탈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권력을 쥐인 사람보다 법을 불공평하게 불리하게 적용하면은 헌법 위반입니다. 평등권 위반입니다. 인간 기본권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저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나이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균 수명보다 6년을 더 살아야 형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형량을 때리는지 모르겠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인을 했습니까? 학살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금괴를 숨겨 놓았습니까?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지금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4월 초에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지고 신문하는 그 기록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도 현재 이런 심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유라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말 등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게 삼성그룹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삼성그룹과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서 최순실 씨의 딸에게 승마 편의를 봐준 것, 이게 뇌물이 성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으니까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 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대가 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가 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니 어이가 없고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업들이 밖에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임기 3년 반 하루하루를 노력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미르 K재단에 낸 돈까지 뇌물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면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받겠습니까? 그 돈은 제가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항상 현안이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성금을 내거나 하는 것도 전부 뇌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경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합병에 찬성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삼성에서 저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말이 없었고 저도 해줄 게 없었는데 어떻게 뇌물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이 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정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100조 이상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은 재판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뇌물이다. 또 이렇게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식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묵시적 청탁이란 희한한 말이 나왔는데, 청탁을 한다면 명백하게 해야지 묵시적 청탁을 과연 범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 등등. 어쨌든 이 오늘 재판은 요약을 하면은 징역 25년이라는 이 숫자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실종되고 법의 평등권이 실종이 되고 오로지 정치 논리가 법리를 압도하는 그런 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